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올 한 해 부산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연속 보도합니다.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10위는 유령영아 사건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야산. 경찰이 수색경까지 투입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친모에게 안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찾는 겁니다. 범위를 넓혀가며 수색을 벌인 결과 뼈 조각 4개가 발견됐습니다. 한 25cm 정도 되는 뼈 조각 1개, 한 6cm 정도 되는 뼈 조각 3개, 그렇게 총 4개 수가 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감시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발견된 뼈 조각은 동물의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수차례 진행된 수색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영아의 친모 A씨는 아이가 죽자 안매장했고 학대나 살인 혐의 등은 부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영아 사체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녀가 아이가 태어나자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겁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술하고 그때 지형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유실이나 이런 가능성. 올해 6월부터 지난 12월 15일까지 파악된 유령 영아는 3,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의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올 한 해 부산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연속 보도합니다.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9위는 또래 여성 살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여성이 검거됐고 귀가하는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모습을 드러낸 20대 여성.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정유정입니다. 피해 여성을 왜 죽였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유정의 범행 수법은 잔혹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기 위해 훼손한 겁니다. 범행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정신이 없었다는 말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머리를 한 남성이 발로 돌려찹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발로 짓밟더니 기절한 여성을 들쳐매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뇌신경까지 손상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전직 경호원 출신인 30대 남성 B씨가 검거됐습니다. B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 A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의 청바지에서 B씨의 DNA를 발견한 뒤 성폭행 정황이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올 한 해 유난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한식 기자와 사건 이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40점이 만점인데 우리나라는 통상 25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정 씨의 점수는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연쇄 살해한 강호순보다 높은 28점대로 나왔습니다. 네, 현재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를 했다고요? 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정유정 역시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각각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령영화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유령영화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병원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이른바 유령영아라고 부릅니다. 통상 출생신고는 출산 기록이 있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수사가 확대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검거된 것을 계기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영아는 3,2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영아는 1,623명이고 현재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영아는 1,5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소재가 파악된 1,500여 명 가운데 1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파악되거나 의심되는 18건, 21명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유령영아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아이가 출생했다는 기록을 한 뒤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평가원에서 각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감독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새해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 없이 평안한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김한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바로 글로컬 대학으로 추진된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인데요. 교대 구성원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대학들도 두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동안의 여정과 남은 과정 화면으로 짚어봅니다. 지난 11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는 미래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개방, 융합, 디지털 대전환을 접목하는 과감한 교육 혁신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5년 동안 국시비 1,500억 원을 투입해 미래교육 중심대학으로의 발돋움을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해 교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지난 5월 동맹휴업 등 농성에 들어간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총장이 공원에 어디로 가고 총동문회도 나서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육 각각의 전문성을 파괴하고 단순히 가성비 있는 교사 양성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지도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대학을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이런 우리나라 교대 시스템을 다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구성원의 극심한 반대에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 선정 일주일 만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이후 학내 구성원의 소통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내놔야 될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견인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부가 내놓은 통합기한은 1년입니다. 이제는 구성원 의견 봉합이 최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산대 측은 내년 2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논의 6년 만에 글로컬 대학 추진과 함께 시작된 두 대학의 통합. 오는 2026년 통합대학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물리적 통합에 그친 제주대와 제주교대를 넘어서 지역 거점 국립대와 교대의 상징적인 통합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선정한 2023년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7위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올 한 해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빨간불이었죠. 전셋값이 하락하며 역전세는 여파가 계속됐고 신규 분양 물량이 몰리는 탓에 신규 분양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일부 상급지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연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74.91제곱미터의 경우 2년 전 최고가 13억 8천만 원에서 급락해 12월 현재 4억 8천만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택 매매가 하락은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월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부산의 부동산 매매 동향은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하락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매매가 하락은 전세 하락으로 이어졌고 역전세난이 심화되더니 역월세가 증장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진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은행 이자만큼의 돈을 역으로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임대인이 그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 5% 내지 6% 이자를 연이자로 해서 1,000만 원에 5만 원씩 하면은 15만 원 되잖아, 그죠? 네. 그걸 1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달라든지 안 그러면 6개월치를 달라든지 아니면 매달 달라든지 그런 계약을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올 하반기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엑스포 호재가 물 건너가고 고금리에 더해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리면서 침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일부 상급지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도 보였습니다. 해운대의 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22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년 전 21억보다 17억여 원 오른 3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분양한 광안대교 조망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이란 높은 분양가에도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주택가격 변화율이 한 달에 0.1%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2% 이상 올라가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렴한 주택 가격은 4% 이하로 떨어지면서 평균적인 모습이 0%대에 그치고 있는 양극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내년 2분기 이후에야 전세 가격이 회복되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전세 사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입주 하루 만에 집이 경매에 들어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접한 사회 초년생도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들이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억 원) 가까이를 대출받아 인생 첫 전셋집을 얻었던 20대 여성. 입주 다음 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얘기 안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0월 18일에 또 2차가 터진 거예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방을 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갖고서 판결도 받아놓고
저것도 다 해보고도 길 안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500 가까이 썼지 그때도. 전형적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5월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해 입법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는커녕 침수와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라 토로합니다. 통신 장비까지 이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들은 내용은 1,500만 원, 500만 원 뭐 이 정도 선이지만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서서 낙동강 오래할 시세처럼. 부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 특별법상 피해자들에게 해당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도움은 안 됩니다. 이미 보증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자금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대책 역시 이사 지원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산의 피해자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장에서 부딪혀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구상, 즉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요구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 문제로 대두됐던 전세 사기. 특히 부산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의 맹점을 활용한 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장보영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명 허그발 전세 사기,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물에 들어가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전세 보증보험은 필요시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인 안전망입니다.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 측이 전세 보증보험 일부에 대해 뒤늦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결국 문제 없다던 집주인은 잠적했고 해당 건물을 비롯해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 중에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100여 세대가 전세 사기 당사자가 됐습니다. 네, 일방적인 해지 통보라니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은 어떡합니까?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것도 굉장히 수상한데요. 그렇죠. 이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직접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허그 측은 애초에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계약한 전셋집을 2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허위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를 쓴 겁니다. 허그 측도 계약 당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 계약서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28일 집주인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소가리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인 꼴입니다. 허그의 책임론도 크게 대두되고 있죠. 네,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허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요. 또 보증금 피해를 직접 책임져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문제 없이 계약한 다른 세대의 계약도 취소했다가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앞으로 일괄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이 비체계적인 대응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허그 측은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해지한 보증보험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 전세지원센터 차원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세지원센터의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부산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허그가 이 행안부로부터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 중인 가운데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쪼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제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서 내년에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장보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